이제 마침내 기대되던 이성웅의 약 20분 시리즈. 약 20분 시리즈. 그리고 그 선배 이렇게 선배 체면 살려주느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이성웅의 색깔과 철학이 오롯이 드러나는 네. 그 오롯이. 20분. 자, 사설은 여기서 끊고 네. 오늘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애청자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 먼저 한번 들을게요. 우선 그 사이클 안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컬을 때는 뭐 국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뭐 짧은 매매에 대응, 그래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이클의 역사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를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하는 말이 이게 진짜 근거가 있냐. 네. 그런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네. 오늘의 주제는 주도주는 가격 부담을 빌미로 부러지지 않는다. 주도주는 네. 가격 부담을 빌미로 부르지지 않는다. 네,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멋있는 말을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웅이사가 만든 말이에요? 빌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같이 오케이. 좋습니다. 뭐 주도주는 가격 부담을 빌미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대입을 하잖아요. 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니까 주가의 고점은 이 정도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만 봐도 네, 그러니까요. 애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과거부터 한번 사례들을 봤어요. 네. IT 버블 시기입니다. IT 버블 네, 때 그때 소프트웨어 업종이고요. 네. 맨 위에 먼저 보시면 주도주의 상대이익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상황들이죠. 예, 상대이익이 계속 96년부터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단, 업종단의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 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증익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계속 강해왔어요. 예. 네, 그러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약했죠. 계속 증익은 나타났지만 이 기울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익 대비해서 시총 같은 경우가 이제 팽창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강세장 내내 주도주 같은 경우가 시장을 계속 상회를 해서 주가가 흘러갔었고, 그런데 이게 꺾이는 시점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꺾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락장이 도래했을 때, 업종이 꺾이기 시작한 케이스가 있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가 10% 상해가 나왔다고 하면은 5%, 3% 이런 식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 때 주가는 이제 그때 꺾였어요. 예, 그게 테크 버블 시기의 소프트웨어였고요. 소프트웨어.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입니다. 네.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IT 버블 때는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어차피 하드웨어가 먼저 나타나고 소프트웨어는 뒷받침을 하면서 흘러갔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했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주가 수익 비율 자체는 확장이 됐어요. 네. 확장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또한 상대이익 강도 같은 경우가 강화가 될 때는 주가가 이제 속도가 붙는 거죠. 이익이 10%, 분기에 10% 증익이 되다가 20%, 40%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가의 속도가 붙는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방향은 상승인데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기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일 수 있는 거죠. 증익에 대한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데 왜 오늘 주가가 그러면 쉬었냐? 시장에서는 6조 6천억 원이라는 수치 같은 경우를 자칫 여기에서는 가격은 올라왔는데 가동률 같은 경우는 비슷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지표를 보는 쪽 같은 경우는 디램랜드 같은 경우가 2분기로 갔을 때 그러면 과연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쪽은 조금 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기관 플레이어 중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보거나 분기별로 좀 민감하게 이렇게 실적을 보는 주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사이클을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사이클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이게 분기별로 실적 같은 경우에 뭐 하나하나를 나눠서 그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게 확정이 되면서 어차피 꺾일 때 같은 경우는 증익에 대한 요소가 감익 형태로 바뀔 때 또는 하락장이 왔을 때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의 흐름도 이제는 이익 개선 강도가 꺾이거나 약세장 진입 시에 주가가 하락했었어요. 네. 예, 이 부분이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03년에서 07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고성장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원가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눈으로 보이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개선될 때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 근데 이게 단순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원가가 들어가는 구조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밸류 같은 경우가 저퍼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저퍼 업종인데 이 03년부터 시작이 된 게 이라크 전쟁이죠. 네, 미국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가 08년 직전까지 지속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유가가 30불대에서 15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이제 상대이익 같은 경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가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수요는 바뀌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수익 비율은 유지를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꺾였을 때가 이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때, 그 다음에 약세장에 진입을 할 때인데 이때는 이벤트가 마무리될 때, 예, 이때는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가가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땐 네. 그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될 때 그러면 아까는 삼성전자를 비견해서 예를 들어 주셨다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는 종목이 여러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잘한다 현 시점에? 이성이. 보통 그렇지. 그런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네네. 따지고 들어가줘야 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가 극하다 자빠진 건 알겠는데 네네.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가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화학 같은 경우가 있겠죠. 화학. 네,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공급이 좀 줄면 주가는 좀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예,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변수 공급을 건드릴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는 뭐 가동을 많이 하던 중국의 공장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어서 가동을 중단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와 유사하게 이때 같은 경우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나타난 거죠. 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나요? 보시기에 어려우시려나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 현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업종, 지금 종목과는 어떻게 대입할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네네네. 투자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또 다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성윤 씨가 쉬운 진행자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아. 네. 아니 뭐 저는 항상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오케이. 2010년에서 2013년 전자상거래입니다. 우리가 쇼핑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오프라인 쪽에만 있다가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났고 이때 영국의 소비의 1등이 온라인 쇼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가 되었었고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냥 밸류 부담이 있어도 주가 수익 비율은 확장세가 나타났다. 이익의 증익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익 증익보다는 더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꺾이거나
약세장 진입을 했는데 멀티플은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영국부터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 국가랑 미국으로 퍼지면서 이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높게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특정 국가 외에 다국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때는 하락장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는 빠지지만 실적에 대한 복원은 빠르다는 거죠. 예, 수요.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견인을 해주는 부분. 네.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승희 씨한테 배웠잖아 지금. 네. 네.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내가 아, 배웠다는 아, 거지. 그래요? 우리 일부에서 우리 박세익 대표하고 네. 4월하고 5월까지는 조금만 좀 맞을 각오하자. 네네. 가드 딱 올리고 어쨌거나 턱을 딱 이렇게 응? 가리고 네. 위빙 좀 하면서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네. 약간의 이제 조정장을 갖다가 맞이했을 때도 지금처럼 PER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현재에 없죠. 현재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은 IT고요. IT. 네. 명백한 IT고 여기에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아,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낙폭과대 또는 뭐 작년만큼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은 비슷한 성장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기업이 계획된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확장 같은 경우가 예상대로 나와야 되는데 미용기기는 그걸 못 보여주면 미용기기. 네. 주가에 대해서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는 안 납니다. 네. 예, 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확 꽂히는 설명을 해주셨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다음으로 가봅니다. 네. 네. 2011년에서 15년 바이오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실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죠. 네. 2011년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블록버스터 제약들 같은 경우가 특허 만료. 네네.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없던 게 생겨났습니다. 기술 수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2015년 시기 때 기술 수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는 국가들 별로 생겨나게 되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송도로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시밀러 시대가 생겨나면서 주도주의 상대이익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실적을 보고 어차피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때는 하락장 왔을 때 주가 밀렸습니다. 예.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네요. 예. 그런 데이터가 바이오에는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볼 때는 실적을 보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장 오면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지금 맞는 모멘텀이 뭔지 우리가 뭐 시밀러 시대에서는 시밀러가 이제 캐파 늘리면 공장 늘리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 시대 때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지금은 로열티의 시대. 예. 그래서 이 로열티에 초점을 맞춰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죄다 자빠지는구나 바이오가. 네. 좀 약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지. 금리 그래. 같은 경우도 살짝 지금 금리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하기야 실적보다는 꿈과 기대감으로 달렸으니 네. 약세장이 오면 제일 먼저 하체가 부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엎어지는 네. 거지. 제일 먼저 엎어지는. 네. 다음 장도 볼까요? 2016년이에요. 이때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게 생겨났어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태동기. 그리고 뭐 아마존 여기에서 또 사물 인터넷 연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게임주의 부각이었어요. 인터넷을 활용한 게임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 외에도 예. 이제 히트를 치는 작품들이 나와서 그때
실적 같은 경우도 우상향이었고 상대적으로 뭐 이익 같은 경우가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락장 오면서 또 주가가 밀렸습니다. 예, 하락장 오면서 밀렸고 다음으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오고 하락장 오면서 밀렸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피날레입니다. 아, 좋습니다. 2023년 이후에 빅테크입니다. 주도주 형태가 이어오고 있고요. 밸류 부담이 있어도 주가 수익 비율 확장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한번 지어봅니다. 예.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구간이 버블인가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질 때, 그 성장에 대한 전망이 꺾일 때, 그때 같은 경우가 거품이란 점이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이익이 꺾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주식 매도하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꺾여 있지 않을까. 꺾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줄 그렇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 다음 시간에 이 부분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기 이전에 봐야 되는 가격 지표. 이게 그 유명한 투비 컨티뉴드인가요? 우리 당한 거 아니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재밌을 만한데 와갖고 꼭 다음 시간에 아이고, 다음 시간에. 궁금한데. 시간이 아, 그래요? 저한테 이 배정된 시간이 아유. 이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아, 예. 이와 마지막 연결해서 부분 다시 30초 요약을 하자면은 네. 요 뒤에 또 결론. 아, 볼게요. 좋죠. 편하게. 역시. 꼼꼼해. 네. 좋아요. 네. 네. 요거는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세장 국면에서 특정 업종이 이익 개선을 주도할 때 해당 업종은 시가총액 상승도 주도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고. 당연한 부분. 자, 어떤 시점에 진입하더라도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는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것도 당근이고. 네. 그다음에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주도주가 주가 수익 비율을 이유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장 꺾이거나 실적 꺾일 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이것도 네. 말밥이고. 오케이. 네. 어? 밸류에이션 버블보다는 기업 이익 전망 버블 경계 요인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전망 꺾이면 주가 이미 밀려 있고 다들 눈에 보일 텐데. 그 전에 눈치채고 네. 적당히 나올 수 있는 그 비법은 가격 지표들 가격 지표들은 네. 다음 시간에 언제? 다음 시간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포메이션과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요. 그럼 들으실 수 썸네일에 있어요. 홍유사 얼굴이 딱 비치는 날은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필참. 얘기해 주시는 거네.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기 전에 뭘 보고 도망갈 수 있는지. 네. 오케이. 기약은 없으나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기약은이죠. 무조건 여기 하는데요. 여러분 다만 아직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 맺었고요. 또 다음에 대한 예고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님과 2부 단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